미국 CNN KF-21 독주 시작. 놀라운 속도 KF-21 전투기 국산 엔진 특허 생산 1682 셀시어스 한국 엔진 공개 미공군 극찬. 국가 안보 관점에서 항공 엔진 국산화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산화 개발 기간을 기존 계획안보다 2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항공엔진 국산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원욱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첨단엔진 사업단장 전무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첨단 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세미나에서 정부의 사업 타당성 조사 이후 첨단엔진 국산화를 2026년에 착수할 시 2039년까지 약 13년이 넘는 개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개발 기간을 13.5년에서 2년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항공엔진 분야에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하지만 미국 등 엔진 자체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기술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항공엔진 조기 국산화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45년간 누적 1만여 대의 항공엔진을 조립 생산 및 정비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항공엔진 국산화에 나서고 있다. 김 전무는 전체적인 개발 일정은 우리나라 공군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전투기 KF-21 전력화 시기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전력화 시기에 맞추되 탄력적으로 개발 일정을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공엔진 국산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해 김 전무는 국내 밸류체인 구축으로 2050년까지 첨단 항공엔진 및 파생형 엔진 개발 시 약 100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무는 항공엔진 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으나 산업 사이클이 길어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 가능하다며 지역 경제 측면에서 살펴볼 때 수많은 협력업체를 포함한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질 좋은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내 엔진 독자 개발이 100% 이뤄질 시 약 94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6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김 전무는 언급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엔진 국산화를 위해 올해 기준 250여 명 수준의 엔진 연구개발, R&D, 인력 규모를 2028년까지 최대 800여 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 2031년까지 인공지능, AI, 기반의 항공엔진 통합 설계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 전무는 AI 기반의 항공엔진 통합 설계 플랫폼은 엔진 개발 효율성을 끌어올릴 것이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엔진 서비스 모델 사업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트윈 기반의 엔진 서비스는 첨단 ICT 기술 등을 활용해 엔진 고장 시기를 미리 예측하는 것이다. 발전용 가스터빈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도 항공엔진 시장의 성장성을 주목. 올해 3월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무인기용 가스터빈 엔진 개발에 참여하고 있고 정부가 발주한 첨단 항공엔진 개념 설계를 수행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상원 두산에너빌리티 GT센터 담당 상무는 이날 세미나에서 국내외 연구기관과 협업을 통해 항공엔진, 냉각 관련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했다며 자체 개발한 설계 소프트웨어에 데이터베이스를 내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항공엔진 국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 전무는 엔진 선진국들은 국가 정책 사업으로 엔진을 일찌감치 선정.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첨단 항공엔진 개발을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라며 정부는 핵심 기술 사전 확보 방안, 시험 인프라 구축, 전문 인력 양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연석 방위사업청 서기관은 우리나라가 초음속 전투기 KF-21을 선보이기까지 17년 동안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국가 역량을 결집해 개발에 성공했다며 엔진 분야에서 국산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KF-21 사례처럼 국가 전반적인 역량이 모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축사에서 첨단 항공엔진의 국내 개발에는 10년이 넘는 오랜 시간과 수조 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술 개발의 가치를 검증하기 위해 방사청은 공군, 기업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연말까지 항공엔진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 트럼프 김정은에 관심 두는 이유는 한국 패싱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교를 다시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현지 시간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다시 연락을 취해보겠느냐, 리치 아웃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 I will 이라고 답했다. 연락할 시기나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그간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정부의 임기 초반에는 북한과 대화 재개를 시도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을 먼저 끝내겠다고 공언해온 탓에 당분간 여기에 외교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에 쏠린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북한과의 대화 재개 필요를 느꼈을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그는 작년 12월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자 하는 자기 구상을 설명하면서 북한이 개입하면 그건 매우 복잡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다 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수단으로 여길 경우 그는 북한의 러시아 무기 지원과 파병 중단을 우선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의 지원을 끊어야 러시아가 종전 협상에 나오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 비핵화 목표는 상대적으로 뒷순위로 밀릴 개연성도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북한 핵보유국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북한과 핵군축이나 핵동결 등 이른바 스몰딜에 나서는 게 아닌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은 과거보다 고도화됐으며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필요한 외화와 물자를 확보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에 더 내성이 생겼다. 무엇보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처럼 비핵화를 단기에 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인지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톱다운 방식의 직접 대화에 나설 경우 한국이 협상 과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신임 미 국무장관이 지난 23일 처음으로 통화해 북핵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공조를 약속하기는 했지만 한국의 계엄 탄핵 정국으로 한미 정상 간 소통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3. 의북 트럼프 대화 제안의 미사일 발사, 기싸움 시작. 북한은 이날 해상, 수중, 대지상 전략순항 유도무기 시험 발사를 전날 진행했다고 밝혔다. 훈련을 참관한 김정은 위원장은
전쟁 억제 수단들이 더욱 철저히 완비돼 가고 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시험 발사가 잠재적인 적수들에 대한 전략적 억제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국가방위력 건설 계획의 일환이라고 했다. 북한은 2021년 초 당대회에서 국방력 건설 5개년 계획을 발표했고 올해가 마지막 해다. 이 계획에 따라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으로 미국이 어떻게 나오든 당분간은 각종 무기체계 시험에 매달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 답하는 측면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북한을 핵보유국, 누클리어 파워이라고 부르며 내가 돌아온 것을 김정은 가 반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현지 시간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다시 연락을 취해보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 I will 이라고 답했다. 북미 정상회교를 다시 시도할 것임을 기정사실로 한 발언으로 해석됐는데 일단은 부정적으로 반응한 셈이다. 그렇다고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 여지를 완전히 닫은 건 아니며 대화 재개를 위한 기싸움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미사일 발사 공개에 맞춰 대미 비난 담화를 발표했는데 북한이 생각하는 대화의 전제 조건을 시사하고 있다는 해석이 다분하다. 외무성은 대외 보도실장명의 담화에서 쌍미훈련 등 최근 진행된 한미 연합훈련들을 거론하며 미국이 주권과 안전 이익을 거부하는 이상 미국과는 철두철미 초강경으로 대응해야 하며 이것만이 미국을 상대하는 데서 최상의 선택이라고 전했다.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미국이 한반도 정세격화의 원인이라고 비난한 것은 북한의 늘상 주장해 오던 논리지만 트럼프 정부 출범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이목을 끌었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대화를 원하면 한미연합훈련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북한이 트럼프 2기 첫 무기체계 시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제재 위반인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을 선택하고 미국을 비판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지 않은 점 등은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절했다고 볼 수 있다.